네, 안녕하세요. 5월 22일, 일요일입니다. 즐거운 주말들 되시기를 바라면서, 또 내일이면 또 우리 국내 장이 열리네요. 일단 내일, 그죠? 조금, 바이든 방한, 뭐 중국 금리 인하 부분 조금 등등 해서 조금 잘 또 진행 또는 마무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쓸들은 삼형제도, 마찬가지죠. 네, 밀 대란에도 웃지 못하는 사료주에서 대주주 먹튀 논란의 개미 한숨에서 뭐 팜스토리랑 뭐 한일 사료 등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부분으로 계속 지금 밀값이 지금 폭등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기존에 일단은 밀값도 많이 올랐고 그죠? 그리고 그에 따라서 주가들도 많이 올랐는데 일단은 또 고점에서 대주주들의 또 매도세가 나왔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으로 일단 또 처음에는 급등을 많이 했다가 일단 매도 이후에 또 많이 또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일단은 지금 현재 대주주 매도권이 나왔으니까 일단은 밀값은 계속 지금 상승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대주주 매도 부분으로 조금 조심을 하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사료주의 상승 모멘텀은 살아있는 상황이다. 주요 밀 생산 국가인 인도가 밀 수출을 금지하면서 최근 밀 가격이 다시 고공행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직까지 전쟁이 끝나지 않았다는 점도 곡물 가격 상승에 기여하고 있다. 하지만 대주주 매각, 실제로 뭐 대주주 지분 처분 후에 주가가 하락세를 보이는 경우가 많다 해서 대주주 매각 시점이 일단은 상투 부분이다. 일단은 주가에 상당히 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 현재는 그죠. 뭐 일단 러시아 우크라이나 관련주에서 원자재 가격 폭등, 뭐 밀 가격 뭐 등등, 뭐 파묘 등등, 아무튼 좀 많이 좀 조심을 해야 되는 시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인플레이션 우려, 정상회담 기대감에서 한미 통화 정책에서 실질적으로 인플레이션 우려 부분은 계속되고 있고 그죠. 이제 26일 우리 국내 금융통화위원회 그리고 5월달 FOMC 의사록 발표가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일단은 또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지표라고 보시면 될 듯 하고요. 일단은 변동성은 계속 이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상회담 수혜주에 주목을 하자라고 하는데요. 네, 정시 전문가들 이번 주에도 정시 변동성은 이어질 수 있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큰 한미 정상회담의 큰 수혜주 뭐 반도체, 자동차 쪽 거리죠. 그리고 2차 전지 쪽 그리고 뭐 약간 바이오 부분도 조금 들어가 있긴 한데 그죠. 일단은 반도체, 자동차, 2차 전지 또 관련 부분에서 한미 정상 테마에 조금 관심을 갖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 달려가는 배터리 3사에서 공장 11개를 미국에 건설 추진한다고 합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지앱 합작법인 통해서 4공장 예정이라고 하고 SK온이랑 포드, 켄터키주와 테네시주에 지금 구축 중이고 그리고 또 요번에 또 이슈가 되었죠. 삼성 SDI, 스텔란티스에서 합작법인 논의 중에서 일단은 2차 전지 관련주 또 한미 정상회담에 그죠. 반도체, 자동차, 2차 전지 일단은 또 뭐 테마주 일단은 수혜주 물론 또 내일 또 주가 또 봐야 되는 상황이겠죠. 어떻게 움직일지. NK맥스도 조금 괜찮은 회사인 듯 합니다. 그래서 NK맥스 이제 6월 달에 아스코 미국 임상 종양 학회가 열리죠. 또 거기에서 4개 연구에 대해서 초록 채택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이 4개 초록 채택 받았다는 의미가 4개의 임상건에 대해서 결과 발표를 한다고 합니다. 좀 굉장히 좀 이례적인 부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NK맥스가 미국 임상종양학회에 총 4개의 초록이 채택되었다 라고 28일 밝혔다 해서 아스코 세계 3대 암학회 중 하나로 후기 임상 결과를 공개하는 학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4개의 약간 초록 불응성 고형암 대상 미국 임상 1상 슈퍼 NK 단독 투여금 그리고 슈퍼 NK랑 바벤시아 병용 투여금 그리고 뭐 EGFR 양성 고형암 대상 임상 연구 폐암 환자 NK 키트를 이용한 치료 반응 측정 연구에서 아스코 회의에 국내 바이오 기업의 4개 초록이 채택된 것은 이례적인 부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4월 달에 나온 기사 부분인데요. 주가 보니까 그동안 좀 4월 달 시점으로 해서 많이 올랐다가 한 만원대에서 한 그 2만원대 많이 올랐다가 지금 빠졌다가 다시 조금 고점이랑 하락한 중반쯤에서 다시 조금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듯한 주가 모양새를 보이고 있는데요. 일단 6월달 또 아스코가 그 결과 발표된다고 하면 또 주가 한번 더 움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KB증권 김태희 연구원 후기 임상 결과를 주로 발표하는 아스코에서 초록 4건이 채택된 점은 매우 긍정적이라며 NK세포 치료제는 최근 각광받는 기술로 국내 기업 중에서는 NK맥스가 가장 앞서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일단 지난번에는 육종암 말기 환자 쪽에서 완전 간의 소식, 이때 이 소식 부분으로 해서 이 시점에서 주가가 많이 또 올라갔던 상황이었습니다. 미 육종암 말기 환자 완전 간의 소식에 NK맥스 관심 집중해서 현대차증권 그 당시에 고령암 게임 체인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NK맥스가 미국에서 자사 면역 세포 치료제 슈퍼 NK 효능을 확인할 수 있는 성과를 거뒀다라고 해서 일단은 뭐 많이 좀 주가 자체가 급등세를 보이고 있다고 하는 상황인데요. 일단은 이때 보시면 NK맥스가 지난주 금요일날 때 7%대에서 급등을 했습니다. 해서 보시면 이때였죠. 3월달 초쯤에 한 저가 이제 신저가 비슷한 한 15,000원대 부분에서 아까 이 소식 부분으로 한 4월달쯤에 나온 기사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소식에 거의 한 25,000원대까지 급등을 했다가 다시 좀 전체 빠졌다가 다시 한번 또 약간 상승세를 보이려는 기미가 지금 보이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6월달 열리는 아스코 쪽에서 또 일단은 또 발표를 한다고 하죠. 그리고 전체적으로 아까 기사상으로도 보죠. 초록 4개를 받았다. 조금 국내 바이오 기업 중에서는 상당히 이례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NK맥스도 한번 또 약간 관심 좀 가져볼 만한, 일단은 조금 더 한번 제가 공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외국인 8주 만에 셀코리아 멈춤에서 한국 주식 가격 매력에서 환율도 떨어지면서 그죠? 국내 주식시장에서 7주 연속 순매도 랠리를 이어온 외국인 투자들이 지난주 순매수했다라고 해서 일단은 바이든 효과, 약간 환율, 기타 등등 이유가 있겠죠. 외국인들은 지난 3월 말부터 지난 13일까지 7주 연속 국내 주식을 순매도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로 인해 원자재 공급난이 계속되면서 인플레이션이 악화됐고, 이로 인해 미국이 가파른 금리 인상을 단행하자 달러 가치마저 급등한 상황이다 해서 이제 조금 외국인 조금 들어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사 부분입니다. 임계점 부분까지 약세를 보이며 오히려 한국 증시의 가격 매력이 돋보일 구간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일단은 외국인 매수세, 일단 지난주에는 코스피 코스닥 다 외인이 매수가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2차 전지 기업 중에서 저평가됐다라고 하면서 6일 연속 주가 오른 이 기업에서 후성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머니투데이 정권부가 선정한 5월 셋째 주 베스트 리포터에서 다올에서 후성, 저평가된 후성, 중장기 실적 안정성, 대규모 정설 기대감도 유효하다라고 하면서 일단은 2차 전지 관련주 쪽에서는 또 약간 저평가되어 있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목표가를 상향을 했습니다. 그리고 LX 세미콘 부분도 텔레칩스 지분이 인수한 LX 세미콘 변화의 움직임 이제 시작이다라고 하면서 마찬가지 비중 확대 의견을 제시를 했고요. 그리고 KEC 쇼티지라 행복해요에서 전력 반도체를 준비하는 국내 제조사 중에서 가장 안정적인 실적 흐름을 기대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KEC 부분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거리두기 해제의 가격 인상 효과까지 해서 주류주 술술 풀리네, 그죠? 리오프닝 관련주에서 기존에 리오프닝 관련주 좀 많이 있었던 상황이었죠. 근데 실질적으로 식료품중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다 보니까 지금 판매가의 일부는 그죠? 조금 원가 상승분을 조금 반영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주류주는 지금 현재 원자재 급등권에 대해서는 큰 이슈 사항이 없는 상황이라서 거리두기 해제에 어떻게 보면 큰 수혜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와 본격적인 리오프닝으로 주류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동안 수요가 폭발하며 주류업계 수익성 개선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감이다 라고 해서 하이트 진로랑 롯데칠성 등등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또 목표가도 상향이 되었고 1분기 실적 자체도 굉장히 좋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더 좋아질 것이다. 가격 인상권에 대한 또 실적 개선 효과도 나타나면서 이런 플러스 부분,
그리고 저 성수기 2분기 전망도 좋다. 5, 6월달 뭐 여름 성수기 부분이죠. 그래서 주류주에 또 관심을 가져보자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네, 금일 또 현대차에서 또 더 투자 소식이 나왔죠. 어제도 투자 소식, 오늘도 투자 소식, 어제도 50억 달러, 오늘도 50억 달러 추가로 해서 국내 대기업 중에서 바이든이랑 단독 면담한 데가 현대차밖에 없다고 합니다. 6조 더 투자 정의선에 바이든 감사 실망 안 시키겠다고 하면서 어제 50억 그리고 오늘 50억 해서 일단은 투자를 했는데요. 대부분 투자 쪽에 대한 부분, 로보틱스와 도심 항공 모빌리티 UAM,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인공지능 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그동안 또 UAM 쪽이 또 많이 올랐던 사항이었고, 일단은 도심 항공, UAM, 로보틱스, 이게 그저 기존에 뭐 인공지능이랑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는 항상 뭐 이슈가 되었던 사항이었고, 최근에 들어서 뭐 아무튼 UAM 쪽이 많이 좀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로나 끝물이잖아. 1분기 사상 최대 실적에도 무덤덤한 진단 키트주 해서 그죠? 실질적으로 코로나의 가장 큰 수혜주라고 볼 수 있죠. 특히나 시젠, SD 바이오센서, 코로나 터지기 전에는 아주 작은 중소형 회사였는데 실질적으로 매출 자체가 급증을 했죠. 그래서 이게 코로나가 이제 거의 끝나가는 상황. 실질적으로 1분기 거의 뭐 사상 최대 실적을 냈음에도 진단 키트 관련주 쪽에 대한 부분은 주가가 그렇게 그 실적 대비해서 많이 못 움직인다. 이후 부분은 코로나 이슈 부분이다. 그 이후에 어떻게 회사의 성장성을 더 유지를 해 나갈 것이냐, 그게 문제다. 물론 그죠, 코로나가 100% 완전 종식이 된 부분이 아니라서 조금 뭐 진단 키트에 대한 부분은 조금씩 수요는 계속 생길 것이라서 뭐 경착륙은 아니고 연착륙 쪽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일단은 성장성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면서 주가가 그렇게 많이 올라가고 있지는 않고요. 가시화된 인플레 충격에서 5가지 신호 나오면 매수 고려하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뭐 주가가 계속 빠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앞으로 어떤 신호를 기다리면서 다시 위험자산 투자를 준비해야 할까? 수요 둔화가 큰 폭으로 나타난다면 연준은 통화 긴축 감속을 예고할 수 있다. 이거 뭐 후반기쯤이나 되겠죠. 뭐 빨라야. 가을쯤 중국에서 시진핑 주석의 3연임이 확정되면 제로 코로나 정책이 폐기될 수 있다. 또 이렇게 되면 그죠, 중국 관련주 또 한번 이전부터 조금 꿈틀꿈틀 되겠죠. 에너지 가격이 하락해 유럽 수출이 막히면 러시아는 휴전에 합의할 수 있고, 그쵸. 에너지 가격이 하락해 유럽 수출 막히면 말 그대로 지금도 러시아 힘든 뭐 디폴트 이야기가 나온 상황인데, 일단은 또 휴전에 충분히 또 합의할 가능성이 높을 수도 있고, 그죠. 이에 따라 공급 문제도 완화될 수 있다. 모기지 금리 상승이 주택시장을 빠르게 냉각시키면 시차를 두고 올해 말 또는 내년 초부터 주거 물가가 안정될 것이다. 11월로 예정된 미국의 중간 선거 이후부터 대통령 임기 3년 차에 주식 성과가 좋았던 경험도 시장의 기대를 높일 수 있다. 해서 요런 조금 신호가 나오면 투자를 한번 고려 한번 해보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일요일 우리 셀트리온 관련 쪽에 대한 부분은 소식은 거의 없고요. 뭐 별다른 소식도 뭐 크게 나온 것은 없습니다. 일단 또 내일 또 새로운 한 주 시작이 되는데, 잘 그죠, 이 흐름 조금 상승세 흐름 좀 계속 이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모두들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